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네, 목도드리심으로 2월 20일 대학 전도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하여 최기쁨 렘넌트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인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잡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파고드는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세계와 대학 살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정의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배경지부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오직 복음, 2만 대학, 237 5천 종족의 언약이 담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화이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내려주사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페스티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향해 함께 동력하시며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저희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손승찬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하고 전도학교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뭐 거의 익숙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렘넌트들과 얼굴 보면서 메시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번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을 놓고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뭐 설날도 있었고 또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이 세계대 수련회 막 준비 때문에 급하게 또 결정되고 진행되면서 이제야 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화이트 페스티벌의 메시지 다다. 뭐 다음 주 전도학교도 아마 제가 할 것 같은데 화이트 페스티벌을 끝내놓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각 지역별로 지역장 목사님들의 말씀을 받을 것인데 그 말씀 속에서 렘넌트들이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좀 부분 또 가슴에 담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놓고 다음 주에는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세계대 수련회를 통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어요. 놓친 것을 회복하는 대학 시스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뭐냐? 각인 시스템이 있고 체험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이 뭐 특별한 것을 하냐? 뭐 우리 월 늘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는 화이트 페스티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대한 흐름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랩런트들이 가장 예민해야 될 것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대학 랩런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이트 페스티벌을 준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알고 앞으로 대학 사역을 놓고 지역의 사역을 놓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미 벌써 4차 산업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벌써 3차 산업 시대는 끝났어요.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저는 기도하면서 물론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계속 얘기하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까지 세상이 세계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붕괴되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로 많은 기준들이 다 붕괴되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워낙 황사가 심해가지고 마스크 끼는 게 당연해서 코로나에 적응을 잘했지만 유럽에는 사람들의 얼굴과 입모양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엄청난 신뢰거든요. 미국과 유럽에는. 그래서 최초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이건 인권 침해고 이건 자유 침해고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끼고 다녀요. 왜?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마스크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말로 들어야 돼. 얼굴 표정으로 입꼬리 모양으로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렸어요. 붕괴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대학 안에 많은 붕괴가 되어지고 있는데 대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인데 대학은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갈 거냐. 우리나라 전문대를 포함해서 대학이 한 500개 정도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다. 500개 중에 절반이 10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다. 여러분 대학이 10년 안에 문을 닫는데요. 물론 뭐 10년 안에 절반이 다 문을 닫겠습니까? 안 닫겠습니까?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대학이 가져야 될 역할이 변화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붕괴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학의 역할은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학의 역할은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기반으로 더 나은 역할로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역할이 사라질 거예요.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역할이 생길 겁니다. 그 새로운 역할이 어떤 역할이 생기는지 아세요? 글로벌 기업에 대학이 종속되어지는 역할이 되어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인서울 안에 있는 10대, 20대 대학을 제외하고는요. 이미 벌써 학생 수가 너무 줄고 대학을 가야 될 이유를 이제는 그냥 무조건 대학 입학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올해 대구만 해도 영남대학교 미달 났어요. 미달. 영남대학교면 대구대, 계대, 대가대, 경일대보다도 좋은 대학이라고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이 미달 났어. 그런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구대, 대가대, 하양 미안합니다. 경일대, 계대 미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독한 얘기 나올 뻔했습니다. 독한 얘기 금방 딱 삼키고 살아남는 대학이 경대 빼고는 대구 지역 안에 없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렇게 가요. 그럼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역할을 아마 버릴 겁니다. 대학이 과감히.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버리고 글로벌 기업이 원하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거예요.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00학번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수능을 치고 00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성균관대학교는 별로 인기 없는 학교였어요. 한 2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인서울에 있지만. 근데 한 2004, 5년부터 삼성이라는 기업이 성균관대학교를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위상이 지금 전국 탑5, 탑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탑5 안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지금 높아졌어요. 기업이 딱 들어가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삼성에서 성균관대학교에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학과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학과를 너희가 개설해 주면 그 개설된 학과에서 그 과목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차 합격시켜 주겠다는 거죠.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이런 거 치잖아요. 삼성 들어갈 때 1차 서류 면접,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이면 2차까지는 합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면접만 보고 또라이 이상한 애만 아니면 우리가 뽑겠다는 거예요. 거의 합격 취업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가 없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없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분이 막 목매일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다. 대학만 바뀝니까? 아니요. 앞으로 직업도 붕괴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질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라진다니까요. 지금 최고의 인기 직업이 뭡니까? 사자 직업. 의사, 약사, 교사, 공무. 이게 지금 최고의 인기 직업이잖아요. 1, 2, 3, 4등이에요. 지금 인기 직업. 앞으로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거나 이건 뭐 전부 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가 본격화되어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솔직히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작년에 저희 아들이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하는데 준비가 덜 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 이학스트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봄방학 하기 전에 2주 정도를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을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답답해가지고요. 진짜 선생님한테 몇 번을 제가 문자 보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이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할 줄은 몰라. 사용할 줄은 몰라. 마이크 껐다 켰다가 하다가 하루 다 지나가 버렸어. 수업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 둘째 날 되어졌는데 들어갔더니 하울링이 막 뜨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잘해보겠다고 컴퓨터 틀어놓고 휴대폰 틀어놨는데 하울링 뜨지 당연히. 왜 하울링을 뜨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줬더니 선생님 휴대폰을 빨리 끄세요. 그것 때문에 하울링이 뜹니다.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문자로 어떻게 설명 다 합니까? 휴대폰에 음소거 다 하고 소리 다 줄이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끄라 그랬어요. 문자를 봤는데 끝이더라고. 그러니까 하울링이 안 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이 안 돼. 차라리 이학습도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훨씬 낫더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금 온라인 수업을 확대해 가겠다는데 교사들이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교육 시장은 그렇게 됐잖아요. 일타 강사들이 수십만 명에게 강의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고 있잖아요. 이게 공교육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니요.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럼 공교육 안에서도요. EBS 강의하시고 하는 일타 강사들 있어요. 그분들이 모든 강의를 담당하고 기존의 교사들은 뭐 할까요? 그 영상 수업을 듣는 아이들 수업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추석 체크하고 반 아이들 그냥 관리해주는 수준의 관리자 역할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어라 임용 공부하고 영어는 영어 공부하고 국어는 국어 공부하고 수학은 수학 공부해가지고 막 대학원 이상의 실력을 갖춰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요즘 임용되기 힘듭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초, 중, 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 전문 지식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올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가르치는 거 잘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유 목사님 같은 분들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요 크게 쓰임 받겠지 앞으로. 혼자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 일당만, 일당억을 감당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합니까? 관리 차원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의사는 더 합니다 지금.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암 진단을 하는데 의사보다 더 암 진단을 잘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약사는 더 할 겁니다. 이제 약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지금도 약사는 처방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약 제조해주는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데 법만 바뀌면 약사를 뽑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로. 법을 못 바꾸게 지금 의료계에서 강하게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시대가 급변하면요 그런 힘 쓰는 게 힘을 못 발휘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공무원 당장 동사무소 가서요 여러분 기계가 다 해.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게 없어. 최근에 지금 기사 교육 공무원에 대한 비난 기사 엄청 올라왔어요.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이 수당에 나가는데 막 7천억씩 8천억씩 지금 작년 코로나 시대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나왔대. 근데 코로나 시대에 애들 학교도 안 갔는데 무슨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냐고 지금 여론이요 빗발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앞으로 잘리는 시대가 옵니다. 여론이 일어나면 그 정치인들은 다 어쩔 수 없어요. 표 따라가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여론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요 안 돼요. 직업이 붕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직업이 사라진다니까요. 기존에는 지식경제라는 3차 산업시대가 지식경제 시대 아닙니까?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직업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 얘가 다 해주니까. 빅데이터를 가진 AI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놓고 대비해야 돼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에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집니다. 휴대폰을 검색할 필요가 없어져요. 뇌에 직접 연결하는 시대 올 거예요. VR도 지금요 구시대 유물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렌즈 낄 거예요. VR 렌즈 낄 거예요. 아니면 뇌에 직접 연결하든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막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 열려버렸어요. 요즘 드라마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모든 드라마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인간 복제, 인간 연구 이거 다루고 있잖아요. 낮과 밤 그리고 뭐 또 요즘 계속 하는 드라마들 다 그렇지만 보니까 이 아이들을 연구해가지고 인간 복제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요즘 뭐 이상한 거 피카츄, 루소
더 비기닝? 모르지. 루소 더 비기닝가 뭐 그 김래원 배우 나오는 거. 그 김래원이 피카츄로 나오거든요. 전기 발산하는 이제 키메라로 나오는데 키메라지 사실은 그거. 동물하고 인간하고 접종해가지고 그 전기 뱀장어 유전자하고 인간 유전자하고 그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인간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막 쏟아진다는 거는 그 흐름으로 가니까 그것을 법으로 지금 막았는데 전 세계 흐름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연구가 필요해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10년 걸려서 완성될 코로나 백신이 1년 만에 완성돼 버렸어요. 1년에 완성됐단 말은요. 임상 실험을 할 때 법을 다 제끼고 실험했다는 거예요. 법을 초월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인류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부작용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실험할 때 사람들은 지금 막 백신 맞고 있는 게 임상 실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정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붕괴되어지나요? 이것만 바뀌면 괜찮느냐? 가치관도 바뀌어. 가치관도 붕괴되어지는 시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수많은 가치관들이 붕괴되어집니다. 전통적인 생각에 남자 여자 이미 붕괴되어졌어요. 가정, 전통적인 가족관 이미 붕괴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거를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인정해 주자는 법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냐? 예전에는 동거하는 가정에 입양이 안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동거하는 가정에도 입양이 되어져. 왜? 전통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동거하면요. 이혼도 바로 이혼인데 요즘은. 동거 돌아서는 건 일도 아니지. 후대에 어떡할 겁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도 무너지고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기준도 무너지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시대. 다 새롭게 재편될 거예요. 세상이 4차 산업시대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재편성된다. 이거는 당연한 이미 시작되어졌고 막을 수 없어.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윤리 도덕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복제 인간, 인간 연구 이런 거 이제 진짜 무의미해졌어요. 이게 무너진다는 것이요. 그래도 이게 세상을 버티고 있었거든.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을요. 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세상을요. 그나마 지금 버티게 했거든. 근데 코로나 시대에 딱 오면서 윤리 도덕이 붕괴되어 버렸어. 자유, 인권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 봐요 지금 웃기잖아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4인 이상 금지가 2.5단계 있다가 3단계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잖아요. 4인 이상 금지가. 근데 지금 1.5단계로 떨어졌는데도 4인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4인 이상 하지. 처음에는 다 풀어놨다가 이미 굉장히 이게 정치적이고 굉장히 이게 인권이나 자유 앞으로 끝나고 나면 인권 자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쟁들이 날 겁니다. 근데 그 논쟁 속에서 승리는 누가 하냐? 그래도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넘어선 결정을 한 것이 인정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전에는 결국엔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복제했을 때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했는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황우석 박사가 무너졌잖아요. 시대를 너무 빨리 이 사람이 시작한 거지. 이제는요. 제3회, 제4회 황우석 박사가 나와도 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이 지금 그걸 지지하고 있는데 그럼 정치인은 당연히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법은 정치인이 만드는데 여러분 산업의 윤리 도덕도 있습니다. 산업의 윤리 도덕도 무너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시장은 좀 자제해야 되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있어서 이게 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온라인 하니까.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메타버스 시장 안에는 윤리 도덕이 없어요. 윤리 도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윤리 도덕은 인간에게 적용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이 없어, 메타버스 안에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들 안에 범죄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성착취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막을 윤리 도덕의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아바타 성착취 영상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 아바타는 누구를 닮게 만듭니까? 이미 벌써 블랙핑크 아바타가 네이버 제페토에서 사인을 열었잖아요. 그 블랙핑크 아바타에게 사인 받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어요. BTS 아바타가 춤추는 뮤직비디오를 따라하기 위해서 수천만의 10대들이 결제를 하고 있어요. 내 아바타가 BTS 춤을 잘 따라 추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바타들이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산업은 돈 따라가는 거니까 돈을 위해서는 뭔 짓을 하니까 많은 것들을 할 건데 그게 산업의 윤리 도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10대들은 유튜브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 안 해요. 로블록스라는 이 메타버스 어플을 가지고 미국 애들 게임을 하는데 10대들 55%가 가입돼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올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한 게 네이버 제페토잖아요. 근데 그 가입자 95%가 해외 사람들. 우리나라가 좀 더디요. 워낙 막 이렇게 눌러놓고 해가지고 여기 10대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10대들이 열광하면 산업은 이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샤넬, 구찌 같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이미 진출했어요. 내 아바타가 샤넬 백을 들고 다니는 거야. 내 아바타가 구찌 시계를 차고 다니고 구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시대가 이미 왔어. 왜 들어올까요? 지금의 10대들이 20년, 30년 뒤에 구찌와 샤넬의 미래 소비층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구찌와 샤넬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경제가 무서운 게 사람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미 거기에 어마어마한 걸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BTS의 빅히트와 블랙핑크의 YG가 우리나라 유일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1,000억씩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 1,000억. 우리 237 알려주시는데 아직 1,000억도 안 모였는데 1,000억. 돈이 되니까. 미래에 형성될 돈, 미래에 형성될 이 소비층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이걸 놓고요. 기업들이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냐. 최근에 KT도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KT 사장님이 발표했어요. 왜? KT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휴대폰 가입자가 SK, KT, LG가 있는데 KT가 SK하고 한 40% 해먹고 있잖아요. 그럼 한 20%를 U+ 해먹고 있잖아요. 휴대폰 시장 그런데 여러분 유선전화, 인터넷 같은 경우는 KT가 월등히 50% 이상을 KT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장 열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더 빠릅니다. 삼성전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에 2012년부터 7조를 투자했어요. 7조.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133조를 투자할 것을 발표했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시스템 반도체 스스로 데이터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도체 시장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할 만큼 거기에 지금 삼성이 올인하겠다 그랬어요. 메타버스 시장 안에 이제는 뭔가 기업들이 이렇게 명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바타들이 AI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게임만 하고 있지만 게임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모든 것에 적용될 거예요. 교육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수업 듣는 시대에 올 거예요. 보세요.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문 미션홈에 있는 랩런트하고 깊이 소통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육을 만드는, 특히 사교육을 만드는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라, 돈.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면 돈이 벌려.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 아이들을 뭔가 집중시켜야 돼. 관심을 끌어서 집중시켜야 돼. 근데 지금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이거야. 메타버스. 내 아바타야. 그러면 제 같아도요, 내가 학원, 제대로 큰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형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원 수업 국영수를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가 수업을 듣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기 시킬 것 같아요. 애들이 VR 끼고 내 아바타가 국영수 수업을 듣는데 그게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수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런 게임처럼 어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수하면 아니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그 파트를 이제 깨고 나가면 가상머니 주고 가상화폐 제공해주고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10대들은 그 가상화폐로 또 내 아바타 샤넬백 사고 구찌 시계 차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육에도 도입될 거예요. 교육만 도입되겠습니까? 수많은 분야가 도입될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 제 예상하건대 메타버스 세상 안에 아바타를 위한 교회도 세워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미래, 여러분이 앞으로 갈 10년 뒤 20년 미래 지금 이미 벌써 시작되어졌고, 여기에 기업들이 미친 듯이 133조. 여러분 133조면 뭘 해도 해요. 감이 옵니까? 133조라는 돈이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000억만 해도 여러분 1000억만 해도 은행에 넣으면 5% 정도는 이자를 줍니다. 특별 이자 이래가지고 5% 가까이 줘요. 5%만 해도 1년에 50억이에요. 1년에 50억을 가만 놀고 먹어도 뚝뚝 떨어져. 은행에서 1000억만 있어도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133조 몇 배입니까? 몇백 배, 몇천 배. 그걸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새롭게 편성되는 세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는 역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 붕괴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모든 시청각, 기업과 세상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그냥 살아가는 시대, 매트릭스 같은 시대, 리얼 플레이 원 같은 시대, 영화 같은 시대가 도래한다. 앞으로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전 세계 0.1%의 엘리트들은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멘탈을 잡아야 돼. 이런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명상, 뇌과학, 마약, 접신 이거 하고 있잖아요. 뭐 손성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겠지만은 실리콘밸리의 0.01% 랩런트랍니다. 엘리트들이요. 네바다주 사막지대에 모여가지고 매년 버닝맨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축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대. 취소됐대. 여기서 모여서 뭘 하냐? 나의 예틀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걸 하는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얘기하셨죠? 갱신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갱신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리포메이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은 익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리포메이션 해야 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 놓친 것을 회복하는 대학 시스템인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이제 찾아보고 또 제 나름대로 지금 경제 공부 따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경제 공부하고 직결되거든요. 막 찾아보고 기업들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와, 두렵다. 야, 내가 이제 40 하나인데 10년 뒤에 이 시대가 본격화되어졌을 때 나는 50대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적응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저 그 생각이 먼저 탁 들어왔어요. 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에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30대에 설 건데 10년 뒤에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10대 자리에 들어갈 건데 10년 뒤에는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가 답을 딱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준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지 강해야지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 왜라는 질문,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질문을 던지면 발견되어지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다. 영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중요해지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알면 알수록 영적 사실이 보여진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12가지 문제와 문제에 해답되시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의 문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세상과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점술, 무당, 우상에 빠져서 저주의 운명인 6가지 상태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요, 이 사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이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할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리포메이션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를 메시지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적용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 내게 적용이 안 돼.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야.
정말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뀔 만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발견되어질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너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진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이때부터 내게 나와요.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부탁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증인 앞에 섰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탁하고 가르칠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나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여러분 인생의 증거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증거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증거고, 다 그것이 증거인데 그 증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은요, 영적 사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과학을 높이고 과학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증거를 붙잡고 묵묵히 오늘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요,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냐? 다른 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 다른 힘을 놓치고 살아가.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공부하고 만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당하는 거야. 복음 안에 있는데도 늘 사단에게 당하는 거야. 생각에 속고 마음에 속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 기억하세요. 남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남자는 딱 두 종류. 두 종류 어떤 종류입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 자녀, 불신자, 마귀 자녀 두 개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자녀 만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자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이 축복을 누린다면 살려놓고 만나세요. 왜? 살리기도 전에 만나가지고 질질 짭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왜 그렇게 순서를 바꿉니까? 계속 진짜 증거를 가졌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야지. 그럼 여러분이 살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그걸 다 100% 믿고 사역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신학적으로. 근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귀지부터 말고 복음 전해라. 네 좋냐? 그러면 우선은 썸만 타자. 대신에 네 복음 들어. 그 정도로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 아, 목사님 제가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연애합니까? 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다른 힘.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존재라니까.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근데 이거를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군사가 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경기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농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야. 지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 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요, 이 위기 시대를 능히 흑암을 꺾고 이길 군사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경계하는 자로,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무너진 시대에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농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신 다른 힘으로 이렇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제발 여러분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저도 어릴 때 제 모습에 속아가지고, 저는 청소년 시기를 미안하지만 제게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물론 많은 사역자들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슴 부딪히게 얘기해주는 선배와 사역자가 참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율법적으로 예배, 교회는요 주일날 절대로 안 빠지고 잘 가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부 때 회장도 2번이나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는요 교회다는 티를 절대 안 냈어요. 저는 교회다는 티 안 냈어요. 기도 수업이요 숨어서 했어요. 애들한테 들키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하고요 놀면서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처럼, 아무도 몰랐을까 내가 그런 인간인지.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병들고 있었던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 힘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돼. 사건 사고 터졌는데 막을 수가 없어. 대학교 1학년 때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군대 갔다 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힘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른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동일하게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괜찮아요. 혹시나 목사님 저는 이런 힘든 게 있어요. 남한테 얘기할 수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너의 그리스도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내 영적 문제를, 내 상처를, 내 어려움을 다른 힘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 믿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합니까? 정말 저는 사역 정말 못하는 목사입니다. 메시지 정말 못하는 목사고 맨날 메시지 승질내고 뭐 이렇게 업돼가지고 혼자. 전 제일 부러운 목회자들이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메시지하는 목회자들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동근 목사의 목소리가 제일 부럽고 유 목사님의 그 차분함이 부럽고 또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메시지 하시는 분들이 부러워. 나는 그게 안 돼. 진짜 저를 보면요 꼰떡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제발 좀 무너져 있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하지 않았니? 내가 지금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제발 거기서 빠져나와. 제발 내게 한마디만 기도해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나 놓쳤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그 응답 속으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절에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화이트 페스티벌의 되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놓친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각 지역별로도, 우리 지구 안에서도. 대학의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은 시스템들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후배들에게, 지금도 보니까 랩런트 선배들이 새내기들한테 이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새내기 처음 만나면, 야,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대학 시스템에 붙어만 있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 시스템에 붙어만 있어, 그럼 너 살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준의 대학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넘어섰으면 좋겠다. 믿음과 실력을 함께 준비하는 대학 시스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놓친 것을 회복하는 대학 시스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다가 아니라 새내기들에게, 야, 네가 대학 시스템 안에 붙어만 있으면 237과 치유와 서밋 천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거야. 이렇게 담대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 하나 겨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대학의 시스템을 우리는 세워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대학 안에 너무 잘 되고 있는 각인 시스템 있잖아요. 일명 제자 시스템, 각인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특별한 것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의 5가지 기초 있잖아요. 다락방부터 지교회, 그거를 대구의 대학 사역의 랩런트에 맞게끔 적용하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조장, 개인 양육, 다락방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용하고 진행하던 것이 한 4, 5년 전에 이제 리더스 런을 진행하면서 적용되어지고, 이게 지금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확대되어 있어요. 그런 리더 훈련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년 그린, 블루, 레드, 화이트라는 페스티벌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속했어요. 물론 비대면으로 지속했잖아요. 이번에도 지속합니다. 또한 세계대학수련회에서 선포된 유 목사님의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고 한 해 동안 각 지부와 지역의 대학 전도학교로, 지교회로, 다락방으로, 개인 양육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각인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제가 18년째 대학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2003년 제가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2003년 빼더라도 18년째 지금 대학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다. 그 결론 하나 내렸어요. 이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잘해서, 제가 훈련을 잘 시켜서, 제가 막 미션을 잘 주고 체크를 잘하고 막 체크리스트를 잘 돌려서 이 아이들이 제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자 시스템, 각인 시스템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라는 이 단계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필요할 땐 단계적으로 할 필요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필요하니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배를 그렇게 사역할 때 그 단계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는 저희 교회,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서 만난 제자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요, 우리 지금 지부에서 진행하는 1, 2단계 훈련을 지부로 안 보냈어요. 제가 한꺼번에 1, 2, 3단계 훈련을 얘한테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3개월 동안 집중해서. 3개월 만에 1단계 훈련도 안 받고 녹취 이런 거 안 하고 2단계, 3단계도 안 했는데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불신자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응답의 맛을 보고
역으로 그 응답을 다 맛보게 하고 대학 시스템 안으로 싹 당겼어요. 여러분 1단계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2단계 훈련을 다 받아야 돼. 3단계 훈련 녹자고 다 받아야지 된다. 물론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 외우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기록하고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역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에게는 집중해서 미션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요 상담하고 면담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요 어루만져줘. 또 시간표가 아직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요 다른 방법으로 관계로 소통으로. 방법은 항상 다양하게, 우리가 목표가 제자인데 방법은요 다양해져야 돼요. 사역자들마다 얼마나 좋은 달란트들과 장점들이 많습니까? 저는 없는데 이동건 목사는 목소리부터가 얘들아 이러면서 얘들 안녕 이러면요 동건이 이 부드러운 게 있어. 뭔가 이게 인간이 부러워. 애들이 살살 녹아. 이동건 목사 만나면 와. 우리 백성은 이미 귀여워. 고민형 같아. 귀여워 이렇게. 백성 목사님은 귀여우니까 애들이 마음은 다 열어 막. 그 백성원의 계보로 있는 사역자였잖아요. 김태호 간사. 같이 귀여워. 까만 고민형 김태호는 까만 고민, 백성은 하얀 고민형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애들어서 저는 그게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까칠한 거 있거든. 까칠한 거. 까칠한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전도에 제자를 세울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자기 비하 아닙니까? 뭐 그래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사역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찾게 쓰임받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들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단계별로 하면 돼요. 근데 집중해서 그 한 명의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집중하고 있으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맞춤형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사역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사역은 조금 보이지 않는 사역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새내기가 들어왔어. 이 새내기 팀 사역하면서요. 야, 우리 안에는 제자 시스템이 있어.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대 수련회, 4대 페스티벌, 지교회, 전도학교, 다락방, 개인 양육, 세계대 수련회 쫙 얘기하면서 네가 여기 붙어만 있으면 살아. 같이 가자. 도망가요. 요즘에는 도망가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고사력 같은 손을 가슴에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라고 부모님이 강요하면서 자라났어. 유치원 다니면서부터요 막 복음 메시지 각인됐는데 초등학생이 되어지는 초등신학원을 가래. 그때까지 뭣도 갔어. 근데 청소년이 되어졌는데 가기 싫은데 청소년 신학원을 가래. 청소년 합숙을 가래. 반강제적으로 막 대학까지 왔어. 20살이 되어졌어. 성인이 되어졌어. 근데 선배가 만났는데 내가 2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는 것을 내게 또 얘기하고 있어. 도망가요. 저는 저한테 진짜 진실되게 얘기한 새내기 몇 명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태영아부터 유아 유치 때까지 복음 안에 있었고 초신, 청신 다 모든 훈련 속에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와서 20살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살고 싶은데 성인이 되어져서까지 제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갔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솔직히. 그게 맞으니까. 물론 틀렸는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뒤통수에 한마디 했어요.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대신에 네가 깨달아진 시간표에 내게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안해서 내게 이런 말 했다는 것이 미안해서 내게 전화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리고 기다려줄게. 그리고 보냈어요. 보이지 않는 사역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너무 드러나 있어요. 이 사역이. 무슨 뭐 제자 만들어내는 무슨 기계 뭐 양송소도 아니고 뭐 컨베이어 벨트도 아니고 막 덜덜덜 볶아가지고 막 제자 덜렁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사역은. 저도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시스템 속에 훈련 받은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영적 문제 왜 안 없어집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질문하는 것 속에서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여야 되는 사역은요. 체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밋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사역이 진짜 우리 대학 안에 무궁무진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믿음을 준비했다면 실력을 준비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학 수련회 때 전문별 모임은 온라인으로 더 확대돼서 진행됐잖아요. 제가 전문별 섬기면서 이제 10그룹 안에 54개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가 앞으로 더 세분화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전문인, 사역자, 랩런트들이 함께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대학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부 안에는, 우리 지역 안에는 이런 시스템을 놓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준비를 하는 화이트 페스티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딱 준비해 놓고요. 새내기들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붙어만 있으면 산다가 아니라 야, 우리 대학 안에 이런 체험 시스템들이 쫙 있어. 네가 인생을 놓고 세상의 선배들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 따라가는 것보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시스템 안에 우리 전문 분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네 인생의 더 득이야. 우리 같이 237과 5천 비중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자. 이런 고백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알아요. 랩런트들도 새내기들도 다 보면 이게 내게 득이 되겠구나. 득이 안 되겠구나. 보면 알아. 보면 알아. 이거는 득이 되는지 아는데도 영적 상태가 여기 못 따라와.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돼도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거라. 그래서 이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아니 저 이상한 저 DCM이라는 저 선교단체 하나 있는데 내 친구가 저 가입돼 있는데 아니 얘는 여기서 막 저 삼성전자 다니는 임원진들하고 막 줌으로 화상통화하고 막 무슨 자기 분야의 탑에 올라 있는 사람하고 매주 소통한대. 야 나도 하고 싶은데 이래 돼야 돼요. 그런 시스템 나와야 돼요. 불신자들이 줄을 서서 올 거예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는 응답도 일어날 거예요. 그걸 놓고 지역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도 괜찮습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 나의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작은 모임들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역 안에서, 지부 안에서.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지역 안에, 지부 안에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 깊은 소통도 해보시고요. 포럼도 해볼 수 있는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화이트 페스티벌의 지역 모임은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이 뭐냐? 구심점을 세우는 화이트 페스티벌이 되어져라. 구심점을 세우는. 여러분 2021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요즘 구심점 이걸로 딱 붙잡았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역마다 지금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구심점이 사라졌습니까? 장소적인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1년 동안 모이지를 못하니까 장소적인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줌이 구심점이 장소 구심점이 되어지고 있어. 동아리방도 못 가. 동아리방에 지금 아마 거미들 진짜 아싸 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거미줄 엄청 걸려 있을 거예요. 활동을 안 하니 활동할 때도 걸려 있었는데 맞죠? 활동 안 하니까 더 걸려 있겠죠. 그게 이제
대학의 구심점이 장소가 아니라 진짜 138의 언약을 붙잡은 대학 렘넌트 사역자들이 2021년도 구심점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 사역자. 이 말은 나의 대학에서, 나의 지역에서 조장, 개인 양육, 다락방, 지교회, 캠프 사역자로 여러분이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은 지역마다 무너져 있는 구심점들을 모으고 그 구심점들과 이런 중요한 언약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혹시나 이런 렘넌트 사역자 구심점이 낙심되어 있거나 무너져 있다면 팀 사역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모임을 기획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사역자가 중요해요. 렘넌트 사역자. 제자 12제자 70인제가 중요했던 것처럼 그들이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등록을 한 60몇 명 했다는데 낙심되어 있는 사역자들의 가슴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응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심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심점. 우리 미래의 구심점이 바로 새내기입니다. 새내기 다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놓친 것을 얘기했을 때 반응하는 렘넌트 있다니까요. 그 렘넌트, 미래의 구심점인 아이들을요, 여러분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역 모임에 어떤 좀 방향을 가져가야 되냐, 이 체험 시스템을 우리가 본격화할 수 있는 복음 컨텐츠, 체험 시스템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전도 플랫폼,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 모임으로 만들어라. 이제는 노방전도 하기 힘들어요. 노방 캠프 힘들다니까요. 제가 하양 사역자들 모여서 얘기했어요. 우리 2021년에는 노방 캠프 없다 선포해버렸어요. 아예 없다, 하지 말자. 물론 훈련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영접운동 해야 되는데 그건 관계 중심에서 하고 하지 말자. 진짜 우리가 복음 컨텐츠 전도 플랫폼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사역자 모임도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노방 캠프와 노방 전도가 지금 교회 사역의 교회 이미지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번에 화이트 페이스를 조심 기도가 돼요. 코로나에 문제가 없어야 될 건데 여러분부터가 실천 잘하시고 방역의 실천 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캠프를 해야 됩니까? 이 체험 시스템을 본격화하는 캠프를 하면 돼.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대학에 전공 없는 학생이 있습니까? 자율전공 빼고, 자율전공은 어차피 전공 가질 거잖아요. 또 꼭 이렇게 얘기하면 자율전공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 자율전공도 전공입니다. 여러분 전공 없는 친구 없고 학업 없는 친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 있잖아요. 취미 있다라는 거예요. 특기 있어요. 특기. 저는 청소년 때 제가 이렇게 막 보여도 제가 청소년 때 그게 있었더라고. 나 집 청소하다 찾았어. 중학교 때 2년 동안 제가 우표를 모았더라고. 내가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창고 구석구석에 우표 그 앨범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모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인터넷 치니까 지금 우표 값은 똥값이라. 동전만 각식이 우표 값은 똥값 됐어. 액면가밖에 못 받게 됐어.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보여주고 해야 되겠다 하니까 놔뒀는데,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 시기에 취미라는 게 있었더라고. 또 특기 같은 게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복음 컨텐츠로 만들어라.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양에서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우리 시간
시간, 규모 이런 부분에 모임을 조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첫 번째 어떤 미션을 줬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시간과 규모 관련된 메시지 있어. 그거 내가 정리해서 줄 테니까 그거 한 달에 한 개만 딱 봐. 유 목사님 메시지 한 달에 한 개 해봤자 30분짜리 메시지 한 달에 한 개만 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죠. 그 메시지를 딱 보고 한 달 동안 그 메시지에서 말하는 시간과 규모라는 부분을 놓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규모의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왜 그걸 좋아서 모인 모임이니까 그걸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책도 읽어보고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학자가 있고 책이 있어. 그럼 그거 가져와가지고 같이 소통해보고 그런 자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런 모임들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과 규모에 관심 있는 불신자들이 그 모임이 있다는 걸 알면 참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하양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역들입니다. 하양에서요. 예전에는 뜨개질 좋아가지고 뜨개질 하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것들끼리 뜨개질 하다가 야 이거 캠프로 연결시키자 그래가지고 우리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카페에 잡아놓고 거기서 뜨개질 한다라고 학교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뜨개질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같이 모여가지고 불신자가 뜨개질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근데 뜨개질이 좋아서 계속 와. 그런 모임이 가능해요. 또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혼자 하는데 이 친구가 대학원 준비하면서 논문을 굉장히 지금 많이 읽고 있는데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 법, 또 교수님들과 함께 논문 쓰는 걸 참석하기도 하고 교수님들 논문 쓰는 거 도와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논문에 대해서 뭔가 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2학년 때부터. 그런 친구들은 1, 2학년 때부터 논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논문이 사실 쉽지가 어려워요. 이게. 보는 것도 글도 딱딱하고 보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논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들 1, 2학년이 이 랩런트한테요. 선배 이거 논문 이거 우리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물어봐요. 자연스럽게 복음 컨텐츠가 되는 거죠. 왜 이 아이는 논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만나고 있어. 불신자 애들 몇 명. 거기서 복음 전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우리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달란트, 전공, 취미, 특기가 복음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유학생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민족 유학생 사역도. 단순히 그냥 유학생들 좋아가지고 놀러 다니는 이거 하지 마세요. 유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복음 컨텐츠를 가지고 유학생들이 오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유학생들이 놀고 있는 그 지저분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이 우리가 놀고 있는 우리 복음 라바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세요. 거기 들어오는 놈들이 제자입니다. 안 들어와 있는 애들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TCK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양에 TCK 캠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한 명 가지고요 그냥 그 아이들 살리는 걸로 하지 말고 그 아이들과 함께 복음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TCK들에게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컨텐츠가 어느 순간 연결되죠. 전도 플랫폼으로요 세팅이 되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응답받았던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정신 차려가지고 전도 미친 듯이 하면서 2, 3학년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학과하고 학과 사무실하고 전공 이런 친구들하고 거리가 다 멀어져 버려요. 복음도 다 이미 전했고 4학년이 되어졌는데 전도할 문이 없는 거예요. 랩런트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후배라는 거야. 내가 내 경제학과 후배입니다. 누구 몇 학번 후배입니다. 그래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선배님 뭐 저거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커피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야,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래가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뭘 원하냐면 얘가 소문을 들은 거야. 자기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경제학과에 족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족보가 있다고. 족보를 구하려고 해도 잘 구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연락해보라 그랬는가 봐요. 선배님한테 연락하면 족보가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족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그 선배가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걔가 내가 같이 수업 들으면서 내가 정리했던 노트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노트를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노트 필기를 따로 정리해서 했거든요. A4 용지에 따로 쭉 정리를 하고, 특히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는 레포트 정리 다 하고, 그 레포트 내가 쓴 레포트도 첨부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나눠주잖아요. 그 문제를 다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모범 답을 다 제가 정리해 놨었어요. 어떤 교수님에 대한 한 학기, 예를 들어 경제학 원론이다 그러면 그 경제학 원론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다 정리된 노트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쭉 4학년 때까지.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우리 동기들한테 내가 복사해서 보라고 나눠주고 했는데 막 그것 때문인가 보다 보여주니까 이 친구가 후배가 하는 말이, 선배님 이게 족보예요. 이게 족보예요. 얘가 2학년인데 자기가 1학년 때 들었던 수업 딱 보지만, 선배님 지금 교수님이 4년이 지났는데도 이 내용 그대로 수업하고 계시고 이 내용 그대로 문제 내고 계세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번 수업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우라먹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게 족보예요. 아, 선배 이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오케이. 다 빌렸어요. 다 빌렸어요. 가지고 써라. 뭐 왜도 지난 거고. 그때부터요 새내기들 연락 계속 왔어요. 1, 2학년들 중에 연락 많이 왔어요. 그 아이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하면서요 복음 전했어요. 제가 조금 공부하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실천한다고 조금 실천했던 내용이 어느 순간 복음 콘텐츠가 되어 있고 전도 플랫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도요 불신자 전도가 많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우리의 이런 체험 시스템을 가지고요 본격화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이트 페스티벌에서 꼭 해야 될 게, 기획하세요. 홈커밍 데이를 꼭 기획해라.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사역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리고 졸업생들 가운데 퇴근하고 오기 힘들면 줌으로 활용해서라도 함께 모이는 시간을 꼭 가져라. 온라인으로 이 모임을 가지면서요 혹시나 괜찮은 졸업생들은요 재학생들하고 팀 사역도 시키고 개인 팀 사역 이런 것도 기획해봐라. 자,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5개 타운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5개 타운은 선교제일교회 경산 지역을 메인 타운으로, 온 세상 하양 지역, 트리니티 서부 지역, 찬빛교회 동부 지역, 안동강덕교회 경북 지역으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놓고 진행하는데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온도, 체온 체크하는 거를 꼭 제대로 하시고, 손소독 교회에 문의하셔서 손소독 이런 거 확실히 하시고, 그러면서 2m 거리두기 꼭 지켜주셔서 좌석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2개 정도 챙겨 오셔가지고 마스크를요 꼭 끼고 계속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참석을 못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온라인을 좀 지역별로 온라인 줌을 우리가 열 겁니다. 4개 정도 유료 계정이, 저도 계정이 있고 하니까 열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의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획하는 랩런트들은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시고요. 정말로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랩런트들이 급변하는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을 누리고 정말로 대학의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의 제자들이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을 놓고 놓친 것을 회복하는 대학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들 영적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급변하는 시대 앞에 급변하는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붙잡고 영적 서밋 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마다 모임을 속에 구심점을 회복하고 체험 시스템을 본격화하며 또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졸업생과 재학생과 사역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응답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방해하는 모든 응감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2월 주제 찬양 오직 기도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 돼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다 되어진 것입니다. 네, 대경지부 총무 김성진 랩런트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임한대학 설립 대경지부 전도학교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대경지부 전도학교가 진행됩니다. 전도학교 링크 광고와 그리고 카톡방에 올라오는 것 확인하시고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목금 화이트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광고해 주셔서 랩런트들이 꼭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승찬 목사님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로 급변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닌 성령의 다른 힘을 가지고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결단하고 임한대학 복음만을 두고 헌금한 우리 모든 대학 랩런트들의 손길 위에 100배의 축복으로 갚으시고 또 그 예물을 통하여 임한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는 각인 시스템과 체험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놓친 것을 회복하는 대학 시스템의 구심점으로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으로 결단한 모든 랩런트들 머리 위에 5개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전도학교 포럼은